업체가 특이하게 골라주시다 보니까 곰팡이 색깔로 이게 좀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굳이 저 색깔로 해가지고 또 저기 뒤에 보시면 타일이 저기 작잖아요. 단가가 쌉니다. 저것도 좀 후려맞은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여기가 일단 손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보지를 못합니다. 불륜 커플도 자주 오십니다.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9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거의 폐업 직전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뭔가 솔루션이라는 걸 주진 않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냥 플레이스 무조건 뭐 해줄게. 이거 그냥 끝. 다른 사장님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실 거는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가게가 돌아가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거의 저도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놨었는데 장가 컴퍼니에서 가장 저는 좋다고 보는 건 이제 이 솔루션이라는 게 같이 이게 맞물리는 게 그게 진짜 본질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너무 장가 컴퍼니한테 고마운 게 900만 원 시작하고 나서 1300만 원 두 번째 달 1690 그리고 세 번째 달 지금 해서 2400까지 갈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가 컴퍼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매장은요, 원래 매출이 한 900만 원 정도 하시다가 다른 타 마케팅 업체에 맡겼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시고 폐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고깃집 사장님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문의가 왔을 때만 해도 정말 상황이 많이 어렵고 그때 사장님이 정말 마케팅사에서 왜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사기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사장님의 급박한 상황을 많이 듣고 저희랑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900만 원을 파는 입장에서 이제 가게를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드셨다고 해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900만 원에서 현재 2,000 후반대에서 3,000만 원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매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케팅 회사를 떠나서 솔루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과 어떤 마케팅으로 매출이 9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폐업을 하는 가게를 살릴 수 있었는지 오늘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가게고요. 지금 여러 가지 돼지고기들 뭐 한돈 삼겹살, 우대 갈비, 한돈 갈매기살, 소갈비살, 한정살 등등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일산 고양시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한 매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한고집 이름의 뜻은 한식 고깃집이라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한고집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가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과 분위기를 잡으셨는지 한번 쭉 둘러보고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가게 인테리어가 되게 특이하고 색깔이 독특한데 어떤 느낌으로 조금 잡으신 걸까요? 일단은 손님이 오셔서 드실 때 편안하게 일단 드실 수 있도록 편안한 느낌을 추구를 했는데요. 이 목재 느낌이 일단은 편안함을 자꾸 추구한다고 해서 목재 느낌 인테리어를 드리고 근데 외벽 같은 청록색은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업체가 특이하게 골라주시다 보니까 곰팡이 색깔로 이게 좀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굳이 저 색깔로 해가지고 여기 벽면도 그렇고 그 색상으로 이게 됐더라고요. 근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 색상이 이미 들어갔더라고요. 또 저기 뒤에 보시면 저게 아트하다고 하시는데 타일이 저게 작잖아요. 단가가 쌉니다. 단가가 저렴한 타입. 그렇죠. 타일이 조그마하면 조그마할수록 단가가 싼데 네네. 저게 아트하다고 해가지고 밀어붙이셨는데 저것도 좀 후려맞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되게 편안하게 일단 드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인테리어는 성공적이진 못했다. 제 장점이긴 한데 제가 이제 분단을 좀 시켜가지고 통일성보다는 분리성을 줘야지 손님들이 좀 아늑하게 드실 것 같아서 기둥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근데 이게 또 단점이라면은 매장이 또 작은데 이거를 또 굳이 해가지고 답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근데 여기 다행히 백석동 상권에서는 이렇게 분리된 공간이 가게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반에 좀 이게 어쩌다 보니까 특색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초벌실인데 숯을 이용해서 귀리를 같이 써가지고 함께 초벌을 하는 공간이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저쪽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있다라는 느낌을 살릴 수도 있겠네요. 가장 큰 거는 여기가 일단 손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게 드시는 분들은 되게 아늑하다고 드세요. 불륜 커플도 자주 오십니다.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자주 오시고 근데 또 드시는 분들은 아늑하게 드셔가지고 이런 구석 자리도 손님들이 기피 안 하시고 자주 앉으세요. 단점이라면은 장사가 잘 돼도 손님들이 보질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게 좀 단점이면 드시는 분들은 아늑하게 드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만들 때 이 외벽 세워가지고 만든 이유가 오신 손님한테 최대한 잘하자라는 그런 주의가 있어서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안 되는 날 손님들이 이 밖에 손님들은 알지를 못하세요.
그거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보시면 일반 모든 세트부터 고기를 숙성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쌈 채소까지도 어떤 내용으로 스토리를 조금 담아 두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고집의 가장 큰 강점이 어떤 걸까요? 가장 큰 강점은 초벌을 할 때 2차 초벌까지 간다는 거죠.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데 몽탄에서 보니까 참수 초벌을 한 뒤에 볏짚 초벌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계속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볏짚 같은 거 이용해서 그 훈연을 하니까 손님들이 일단 만족도가 더 올라가시고요. 근데 반찬 같은 경우는 초반이랑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계속 제가 개인집이다 보니까 손님들 반응을 물어보고 상을 보고 나가는 게 계속 돌아오는 거면은 과감하게 빼고 다시 또 새로운 거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메뉴 반찬 같은 거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우대갈비도 좀 판매를 하고 아, 계시잖아요. 예. 우대갈비는 또 어떻게 판매를 하게 되신 건지. 우대갈비는 4년 정도인가 5년 정도인가 그 몽탄에서 잘 나간다고 서울에서 저기 서울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보는데 몽탄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육도 했는데 이 우대갈비가 LA 갈비인데 간단하게 그래서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일산에서 시작한 건 저희가 최초입니다. 아, 일산 최초. 예, 바로 따라 했습니다. 잘 나가는 거 보면은 항상 따라 하려고 하는데 우대갈비는 여전히 괜찮게 저 먹여 살려주는 그런 좀 메뉴인 것 같고요. 가게에 대한 강점들을 쭉 한번 들었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런 특이한 강점이나 대표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서 가게가 잘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진입하시기 전에 사실 매출을 한번 들었었잖아요. 예. 이때까지 매출 추이가 조금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첫 달은 이제 장갑 컴퍼니 시작하기 전에는 900만 원, 시작하고 나서 1,300만 원, 두 번째 달 1,690, 그리고 세 번째 달 지금 해서 2,400까지 갈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매출이 또 오를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매장에 대한 본질이 잘 따라졌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도 잘 먹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이 지금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십니까? 음식은 누구나 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음식도 되게 본인 음식이면 되게 자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객관화를 보면서 음식을 보는데 항상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이거 음식이 괜찮냐, 드실만 하셨냐, 식사가 괜찮으셨냐 하면은 만족도는 있다고 항상 얘기는 하셨어요. 마케팅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본질이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그때 9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거의 폐업 직전이었거든요. 왜냐면 가게가 돌아가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거의 저도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장갑 컴퍼니한테 고마운 게 제가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정신적으로도 진짜 힘든 상태에서 마지막에 약간 동아줄 같은 느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마케팅 매니저님이 항상 한번 해보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사장 입장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위로를 누가 뭐 직원들이 위로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외로운 직업. 네, 외로운 직업이다 보니까 폐업 직전인데 거의 뭐 항상 마이너스가 지금 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돈만 받아가면 그만이니까 이제 매니저님이 이제 계속 이제 한번 해보자, 오늘도 가능할 것이다, 쉬지 말고 뛰어보자. 그래서 주 7일 그렇게 계속 뛰는데 일단은 매출이 올라가니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처음 드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찌 보면 이전에 뭐 마케팅을 한번 진행을 하셨다가 제가 사실 그때 솔직하게 구성 보고 나서 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도 같이 화를 좀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아니 이게 뭐 하자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표님 가게는 꼭 한번 살려봐야겠다.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더 살아날 거라 저는 장담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을 대표님께서 확신이 좀 든 마음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어찌 보면 이제 담당자님들이 저희가 마케팅뿐만 아니라 솔루션 개념도 많이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사담이긴 하지만 담당자님 같은 경우도 주 7일 동안 진짜 15시간씩 배달 가게를 막 하시면서 말도 안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게 말뿐인 가식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는 분들이다. 항상 대표님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전 마케팅 했을 때도 효과가 있기는. 근데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갑 컴퍼니랑 가장 다른 점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뭔가 솔루션이라는 걸 주진 않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냥 플레이스 무조건 뭐 해줄게, 이거 그냥 끝. 다른 사장님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실 거는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왜 안 되지? 라고 하시고 뭐 이번 달은 뭐 때문에 안 돼. 또 돈은 돈이야. 이러니까 이제 그런데 장갑 컴퍼니에서 가장 저는 좋다고 보는 건 이제 이 솔루션이라는 게 같이 이게 맞물리는 게 그게 진짜 본질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케바케이긴 하지만 진짜 가게 사장님까지 열심히 해주는 경우는 보통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결국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마케팅하면 매출이 올랐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진입을 하지만 결국 마케팅은 여기에 손님을 당도하게 만드는 일인 거고, 여기에서 사장님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얼마나 맛있게 주고 또 기억나서 오게 하고, 사실 그게 다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마케팅에서는 유입을 시키는 거지,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는 이제 사장님이 하는 거니까 웃으면서 하고 음식 신경 쓰고 그거는 당연히 사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가끔 보시면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마케팅 때문에 덕을 못 봤다라고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좀 그건 좀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러면서 마케팅 회사한테 뭐라고 하니까 둘 다 못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 구체적으로 매출이 조금씩 오르면서 오시는 분들 연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일 분들이 좀 더 왔다든지 아니면 주말 매출이 올랐다든지 조금 진행 과정에서 변화점이 대표님이 좀 느껴지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매출이 9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손님이 다 올랐죠. 그러니까 연령대도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오시는데, 제가 운영하는 상권은 일단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력 손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약간 불륜 커플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했던 건데, 그것도 약간 적중해서 좀 불륜 커플들이 자주 오시는 것 같고요. 근데 돈 쓰시는 분들,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돈은 많이 쓰세요. 젊은 분들은 삼겹살 2개, 3개 드시면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돈 무서운 줄 모르시니까 그냥 과감하게 쓰십니다. 확실히 그게 단가 차이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때 900만 원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랑 오늘 실제로 처음 만나 뵙고 어찌 보면 전화상으로만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케팅을 이미 한번 하셨지만 좋은 부분들을 많이 못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를 또 한 번 더 믿고 맡겨주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마케팅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삼성폰을 보면은 잘 만들면 뭐합니까? 광고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요즘은 마케팅이 주력인 세상이라고 봐요. 근데 음식점도 저같이 이제 소상공인이지만은 마케팅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잘 맞는 마케팅을 찾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찾는 과정이 제가 한 1년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거의. 왜냐면은 너도 나도 광고 회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장가 대표님 영상 보면서 좀 깨달은 게, 불법 트래픽인가 뭔가 뭐 그런 거를 또 하면 순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네이버 로직에 걸려서 뭐 그런 것도 많이 당했고, 한 달 올랐다가 다음 달에는 바로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장사하다가 살짝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 마케팅 회사를 잘 만나는 게 진짜 그게 사장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걸 찾는 것도, 좋은 회사는 굳이 영업할까요? 라는 생각으로 영업 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영업 조직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속 문의를 받고 있고, 결국 영업 조직 더 만들 시간에 차라리 제대로 할 사람들 뽑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사장 출신들로만 이제 뽑고 있으니까 감정 동화가 사실 좀 잘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안 될 때는 막 와서 고민 걱정을 털어놓는데, 대표님 가게에도 엄청 많이 털어놓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대표가 정말 잘나고 대표가 말을 잘하고 많이 아는 대표들은 사실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줄이고 싶었던 거는, 이제 대표와 직원 간의 간극을, 결국 맞는 건 담당자인데, 문의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전에 그 대표님 믿고 진행을 했다가 결국 담당자가 하니까 실력 차이가 너무 나더라 라는 부분들에서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은 손님을 넣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서 5할에서 6할은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장 문제점이, 오늘은 손님이 어떻게 해야 되면 올까?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또는 이런 디테일을 신경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세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장 마인드가, 손님이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으면은 이거는 분노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옆에 가게들 보시면, 오늘 장사 안 되면 어때? 내일 되겠지. 절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가게 차리는 게 장난은 아니잖아요. 오늘 안 됐어? 뭐가 문제가 있나? 왜 그러지? 계속 생각을 해봐요. 계속 채찍질 하면서 그건 있는 거예요. 제 성격 자체가, 손님이 안 와도 왜 불만이지? 왜 안 오지? 마케팅 했는데 지금 내가 뭐 음식이 문제가 있나? 계속 신경을 쓰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야지 그래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자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영업이 힘들거든요. 가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저도 이제 자영업 카페 이런 데 가입이 돼 있는데, 내일은 잘 되겠지, 마케팅만 하면 다 장사가 잘 돼, 이런 분들 보시면은, 음식 장사도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가면은 망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분노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장 대표님도 보시면은 잠도 못 자시고 막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하셨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진짜 있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좋은 마케팅 회사가 있어도 한번 내가 오늘 돈 벌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야지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맞습니다. 저희도 해요할 때 저도 그렇고 장 대표님도 그렇고 주 7일 동안 15시간씩 쉬지도 않고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뭔지 근데 막연하게 안 떠오르니까 지금은 한 10분 걸릴 게 그때는 한 3시간, 4시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대표님 말 맞다나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프고 힘들지만 보통 이제 마케팅 문의가 오시는 분들, 전화가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이제 마케팅을 하면 해결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려요. 대표님, 마케팅이 무슨 키카드도 아니고 물론 올 수도 있겠죠. 오겠죠. 와야 되는 게 저희 일이니까. 근데 그걸로 이제 대표님 가게가 브랜딩이 되고 더 잘 되고 가게 한 지역에 뭐 1억을 팔고 뭐 그거는 매장에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마케팅은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제발 이 마케팅이 맞는 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대표님과 얘기를 또 나눌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뭐 저희가 잘했다기보다 대표님이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들, 지금 손님이 많이 오고 있을 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랑 처음에 통화했을 때도 그때 좀 용기를 또 얻었고, 자영업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35평 정도 이상이 되는데 매출이 900만 원이다. 직원을 한 명 사용한다? 그러면 고기 팔고 뭐 하면 남는 거 없거든요. 부가세 밀리고 뭐 전기료 밀리고 이런 상황인데, 절방하지 마시고 진짜 이럴 때 장가 마케팅 만나서 어떻게든 뭐 잘 돼서 이게 열심히 올려보자. 장사 시작은 결국 다 돈 벌어보자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초심 잃지 마시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니까 결과물이 나와서, 근데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매장에서는 최소 그래도 한 3천까지 나오다 보니까 3천만 유지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3천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지금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제 스타트를 끄는 만큼 계속해서 가게도 발전을 해 가야 되잖아요. 대표님의 앞으로의 이 한 고집의 방향성은 또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나이는 사장으로서 봤을 때 젊은 나이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한 고집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은 이 사장님들은 승진이 없잖아요. 승진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사장님의 승진은 가게 확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꿈을 꾸는 거는 뭔가 한정식집을 하고 싶거든요. 한 고집이 이게 한식 고깃집입니다. 이게 근데 그쵸. 다들 뭐 고집 있게 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식 고깃집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좀 한 100평 정도 되는 좀 큰 그런 가게 사장님이 되는 게 제 꿈이고, 약간 그런 게 이제 확장이면서 그런 거죠. 근데 모든 사장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사장님은 승진이 없잖아요. 일단 최고 위치다 보니까 어찌 됐거나 가게 확장이라는 게 오히려 승진의 그 사장님의 요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꿈을 위해 조금씩 가고 있는데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용 더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꾸미고 해서 한 고집 좀 잘 뜰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